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당 윤리위가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님을 겨냥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왜요? 사실 그 입장문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언론에다 인터뷰하면서 저를 실질적으로 지목하는 듯한 그런 익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당의 기초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 정당이라는 모든 걸 말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언의 자유는 상당히 크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말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윤리위가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잣대가 고무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우리 당을 놓고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이번에 수해 때 또 아주 설화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고 네네. 그거 외에도 보면 뭐 물론 사인 간의 대화지만은 당 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그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윤리가 스스로 어려운 숙제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보면은 당내에 가장 큰 분란을 초래했던 언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 대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 지칭했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처결하겠습니까? 그 문자 없었으면 이 꼴 났겠습니까? 그 문자 없었으면 이 꼴 났겠습니까? 그 문자 없었으면 이 꼴 났겠습니까? 19일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M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날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향한 경고로 해석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언사는 당대표 행동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고 지칭한 행위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격했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 잣대가 고무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권선동 원내대표와 나눈 내부 총질 체리 따봉 텔레그램 대화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저격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그건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라며 그 문자가 없었으면 이 꼴이 났겠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전 대표가 반정부 인사로 재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국힘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이들의 최고의 정적으로 등장하게 된 건데요.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원 누구든 당의 위신 훼손, 타인 모욕 등 명예훼손, 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누가 봐도 이 전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체리 따봉 메시지에 대해 위조의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며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접적 의중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적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체리 따봉부터 시작해 이 활극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전 그때 울릉도에서 책을 쓰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를 권 원내대표가 노출시켜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책임지고 지위가 박탈된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해명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다며 그런데 사건 직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 100일 기자회견 때까지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며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날 것이라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재보선 때 보수정당으로서 당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폐기 처분된 것이고 그러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였다며 어느 순간부터 보수 유튜버들이 발췌해 이야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대통령실이 전체 영상을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면 대통령실 수준이 보수 유튜버인 것이라며 대통령실 수석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 비난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이 돼서 달라질 건 없다면서 이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된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기 굉장히 혼란 속에서 윤핵관의 전행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의 일거리는 넘쳐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윤핵관을 정치에서 도태시키는 게 과제라며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전한 집권여당의 당권 싸움, 이들이 과연 국민과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걸까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농공 행상들, 능력이 없으면 청렴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질이 대통령과 정치 집단은 탄핵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 관련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준석을 확실히 정리하라는 윤심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9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출연해 이준석에게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가 생성된 것이라며 권선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했듯이 앞으로 이준석을 확실히 정리하라는 윤심이 또 전달된 거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네,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채널A 노은지 기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공감, 사과, 비전이 없었다.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어렵느냐며 제발 소탈한 척하다가 소통 잘못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안쓰럽다며 여론조사를 보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한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잘못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해명이 되겠냐고 반문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답지 않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제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어본 적도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돼봐야 될 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역시 또 진지하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대통령 또 진지하시네. 제가 윤석열 그분 하는 거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두 분이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빵 터졌어요? 빵 터졌죠. 이게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박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제가 문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농담으로 요즘 대통령이 돼 봐야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했더니 대통령님이 진지하게 그렇습니까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저도 윤석열 그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이 빵 터지셨다.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고 전했습니다. 가끔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가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이죠. 아마도 국민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